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리관유 싱가포르 전 총리 장례식 참석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리관유는 누구입니까? 싱가포르의 국부로 불리는 분입니다. 오늘날의 부유한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만든 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싱가포르가 영국 식민지였던 1959년부터 총리를 지내서 1990년까지 무려 31년 동안 싱가포르의 최고 지도자 총리를 지냈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에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법률을 전공한 뒤에 변호사를 개업하고 인민행동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해서 사무총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5살 때인 1959년에 자치정부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독립된 싱가포르에서도 계속 총리를 지냈습니다. 처음 총리를 지낼 때는 싱가포르에서는 마실 물조차 모자라서 말레이시아에서 사와야 했을 정도로 가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리관유 총리는 산업화를 일으켰고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해서 결국은 부국으로 만들었고 동남아 지역 금융 중심지로 싱가포르를 키웠습니다. 리관유가 이렇게 싱가포르를 부자 나라로 만들기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권위주의적 지도자, 다른 말로는 독재자였습니다. 리관유는 민주주의 가치의 보편성을 부정했던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1994년에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와 리관유 수상 간에 벌어졌던 논쟁입니다. 아시아적 가치 논쟁이라고 합니다. 리관유는 당시 서구 민주주의는 아시아에 맞지 않다. 아시아에는 아시아에 맞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아시아 상황에 맞게 재구성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비민주주의 리더십, 권위주의 통치를 그렇게 해서 정당화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김대중 총재는 아시아에도 민주주의 전통이 있다면서 민주주의는 어떤 특수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아시아적 가치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워서 장기 독재를 했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 때문에 리관유는 아시아의 히틀러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리관유는 언론 자유를 부정했습니다. 리관유가 한 말입니다. 언론 자유는 싱가포르의 통합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구와 선출된 정부의 목적에 종속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 탄압도 했습니다. 야당 지도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썽꾼을 정치적으로 파괴하는 게 나의 일이다. 내 가방 안에 날카로운 손도끼가 하나 있으며 만약 말썽꾼과 겨루게 된다면 나는 손도끼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체제 인사를 탄압을 했습니다. 이렇게 리관유 총리는 철권 통치를 해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국가가 시민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주의 그리고 가부장적 통치를 했습니다. 두 자녀 부부에게 불임 수술을 권고하고 국가가 나서서 고학력 남녀 간 결혼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껌 씹지 마라. 술 많이 마시지 마라. 이런 것까지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태형이라는 형벌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리관유 전 총리의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리관유라는 인물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싱가포르를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로 만들었지만 민주주의는 부정했던 독재자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분의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외국 지도자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리관유 장례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리관유 장례식에 참석을 한다면은 1인 통치, 유신부활, 불통, 민주주의 후퇴로 비판받고 있는 박 대통령의 통치 문제가 더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수 언론은 지금 리관유 수상의 사망에 대해서 마치 이승만을 한국의 국부라며 숭배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신격화하듯이 리관유를 마치 싱가포르의 이승만, 박정희인 양 위대한 아시아인인 듯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방식과 리관유의 통치 방식이 지닌 유사성, 다시 말해서 비민주주의적 특징이 가려질 수는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리관유와 비교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하는 건 아무래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리관유 전 총리와의 사적 친분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리관유의 아들이 바로 리센퉁인데 현직 총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가계와 많이 닮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대통령이 외국 인사 친분 관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친분 관계를 통해서도 지도자의 성격이랄까요? 특징 같은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친하게 잘 지냈다는 분이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대통령입니다. 권위주의적 통치자라고 할 수가 있죠. 반면 김대중 대통령은 버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아웅산 수추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리관유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을 때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만델라 장례식에는 안 갔을까요?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5년 재임 중 딱 한 번 예외적으로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면 누구의 장례식에 가야 할까요? 저는 리관유가 아니라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장례식에 갔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국 지도자 장례식에 참석하는 건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서 장려할 만한 일이지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왜 만델라 장례식에는 가지 않았으면서 리관유 장례식에는 참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델라와는 사적 인연이 없고 리관유와는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남아공은 멀고 싱가포르는 가까워서 가는 걸까요? 대통령이 외국 지도자 장례식에 참석할지 여부가 대통령 개인 사정을 가장 우선시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만델라 장례식은 2013년 12월 10일에서 13일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습니다. 이 장례식에는 91개국 정상과 10명의 전직 국가 수반이 참석했습니다. 2005년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과도 비교가 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에는 70여 개국 정상이 왔었는데 이것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외국 지도자들이 만델라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만델라 장례식이 21세기 최고의 이벤트라는 말도 당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21세기 지구인의 전범을 만델라가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델라 장례식에 참석함으로써 그 만델라의 정신을 자신도 받들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이 민주주의 사회의 지도자라면 당연히 참석해서 평생을 자유와 인권, 화해와 차별 반대를 위해 싸운 이 위대한 인물 만델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야 합니다. 리관유는 싱가포르라는 작은 도시에 번영을 가져다 주었지만 만델라는 인류 전체가 추구해야 할 고귀한 가치를 선물함으로써 인류 평화에 기여한 위인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인으로서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한국인으로서 만델라에게 경의를 표하고 명복을 빌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리관유 장례식에서 아버지를 추억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공적으로는 더욱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장례식 참석과 같은 활동은 단순한 의례적 행위를 넘는 정치적 상징성을 띤 국정 수행 방법입니다. 대통령과 시민들 사이에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에게 국정의 방향을 알리고 동의받는 그런 정치적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델라 장례식 대신 리관유 장례식에 가는 박 대통령이 시민에게 보내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이대근이었습니다.